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A.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3번.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죠. 스펙트럼의 종류 3가지 써보자는 이야기지.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선이 있죠. 방출 스펙트럼 있고, 그 다음에 흡수선이 있는 거잖아. 흡수 스펙트럼 있다. 이 3가지 있으면 답이 되겠죠. 4번. 다음은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볼게요.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띠를 뭐라 한다?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죠.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관측하면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흡수되었다는 거지.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비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흡수 스펙트럼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이름을 쓰자는 거지. 가를 보시면 기체 방전관에 들어있잖아. 그럼 전기를 방전시키게 되면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특정 파장을 방출하겠죠. 그 스펙트럼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가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이 연속 스펙트럼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거니까 무슨 스펙트럼이야? 당연히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아주 쉬운 문제네요. 6번. 그림은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했죠?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네. 그래서 연속이 나오겠다. 자, 문제 봅시다. 기읍. 빛이 분해되어 무지개처럼 보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맞는 거.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니까. 니은. 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당연히 연속이 나올 거고요. 디귿. A 쪽은 빨간색이다. 자, A는 많이 꺾이지 않았지. 파장이 매우 긴 빨간색이 맞고, 그 다음에 B는 많이 꺾였잖아. 파장이 짧은 보라색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적게 꺾이는 게 빨간색 빛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이야.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죠. 다 맞습니다. 7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2개를 골라볼게요. 1번. 자, 가시광선에서 빨간색 빛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길다. 외우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파장이 매우 긴 빛, 빨간색. 자,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을 많이 하죠. 이렇게 진동한다고. 파장이 짧죠? 이게 보라색이야. 그래서 파장이 긴 게 빨간색,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 암기를 꼭 할게요. 1번 맞고. 2번. 기체 방전관의 스펙트럼은 연속이 아니죠. 자, 방전관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전기를 흘려서 특정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방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돼야 돼. 틀렸어. 3번. 고온이 중요하죠. 고온 저압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은 당연히 방출 스펙트럼 맞고. 4번. 흡수 스펙트럼은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나타나는 게 맞고. 5번.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개수는 원자 번호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틀렸죠? 6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가 다르고 원소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르고 원소의 비율에 따라 폭도 달라요. 원소가 많이 있으면, 같은 원소가 많이 있으면 폭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맞는 표현이야. 7번. 별과 은하를 관측한 스펙트럼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2번하고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 8번. 그림은 스펙트럼을 관찰한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일단 백열 전구에서 나온 빛은 연속 스펙트럼인데, 그죠? 기체 시로를 통과한단 말이야. 그럼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거 아니야, 흡수.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뭐가 나오겠니?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기억 보겠습니다. 자, 저온의 기체 시료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죠. 맞는 표현이고. 니은 파장이 길수록 굴절이 적게 하죠. 빨간색이 파장이 매우 긴 선이거든. 조금밖에 굴절하지 못하잖아. 그래 틀렸다. 파장이 길면 굴절이 적어지는 거야. 잘 안 꺾인다고. 디귿 가에는 연속이 보이는 게 아니고 흡수선이 보이겠죠.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9번 그림은 고온의 별 A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별에서 연속이 나올 텐데 이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겠지. 흡수. 그래서 뭐가 나온다? 흡수 스펙트럼이 보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지. 문제 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란 이야기야. 흡수선이고. 니은 스펙트럼에 여러 개의 검은색 선이 나타나죠. 원래 연속인데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으니까. 맞는 표현이야. 디귿 스펙트럼 관측으로 저온의 기체 성분을 알 수가 있죠. 흡수되는 그 선의 위치 가지고 어떤 원소인지 알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여 지구에 도달할 때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과정은 별빛이 나온 별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죠.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11번 그린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다. 딱 봐도 가가 연속이고요. 나가 기체를 통과하는 거니까 빛이 흡수되었겠네. 흡수선이고 다는 특정 기체가 방출하는 거잖아. 빛을. 그래서 다가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선. 문제를 보자고요. 기역 가에서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나죠. 연속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나는 당연히 저온의 기체겠죠.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겠지. 맞는 표현이고. 디귿 다는 방출 스펙트럼인 거잖아. 백일 전구는 연속이 나오거든. 그게 틀렸어. 리을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뭐가 되겠니?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지. 나가 아니고 다가 되겠다. 틀렸네. 따라서 기역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수소죠. 수소 원소의 선 스펙트럼인 거야. 근데 검은색 바탕에 색깔이 찍혔잖아. 검은색 바탕이면 무조건 방출선이야. 이건 방출선이야. 방출선. 헷갈리지 말라고. 무지개 색깔에 시커먼 게 찍히면 흡수됐다는 이야기고 검은색 바탕에 색깔이 찍히면 방출선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붉은색 쪽이 뭐가 큰 거야? 파장이 큰 선이고 보라색이 파장이 작은 선인 걸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역 흡수선이 아니란 이야기죠. 방출선이라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역보다 파장이 긴 게 맞죠. 붉은색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과 선 위치 같으면 안 되지. 원소가 다르면 위치 무조건 다르거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3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죠. 가는 시커먼 바탕에 색깔이 찍혔으니까 가가 방출선이고요. 나는 색깔 있는 곳에서 시커먼 게 찍혔잖아. 이게 흡수선인 거야. 이거 두 개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지.
기억 보자고. 가선은 방출선이거든. 가의 선은 기체가 흡수하는 선이 아니란 이야기지. 니은 가와 나는 서로 같은 원소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위치가 다르잖아. 그지? 같은 원소라면 이 위치가 똑같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지. 선의 위치.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다른 원소라는 이야기고요. 디귿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나가 나타난다. 그건 맞아. 우리가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핵이 있고 특정 궤도가 있단 말이야.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전자가 밑에 궤도에 돌다가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치?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 그러거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야.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했다,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흡수선이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 그림 가와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죠. 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흡수 스펙트럼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인 거야. 다는 연속이죠. 그런데 가와 나는 선의 위치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같은 원소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 기읍. 가의 선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게 아니고 흡수하는 거야.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거지. 틀렸고요. 니은 가와 나는 서로 같은 원소가 맞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선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디귿 나는 다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건 방출이잖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흡수거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죠. 답은 2번입니다. 15번 그린 가와 나는 수소에 의해서 형성된 스펙트럼이고 다는 헬륨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펙트럼이야. 보게 되면 가는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고 수소의 흡수선이고 나는 수소의 방출선이죠. 다는 지금 헬륨의 방출선이지. 그쵸? 자, 문제를 보자고. 기억. 원소마다 스펙트럼 모양은 당연히 다르죠. 그죠? 같은 원소면 같지만 다르면 무조건 달라야 돼. 니은 가에서 수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의 일부를 흡수한 게 맞죠. 왜? 흡수선이거든. 그게 맞는 거야. 디귿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나에서 선의 개수가 많아지니 아무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틀렸고. 리을 다의 스펙트럼은 헬륨의 방출선이잖아. 나는 수소의 방출선이란 말이지. 온도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지. 스펙트럼 어떻게 비교해?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16번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관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기억 별의 핵융합 반응 속도 알 수가 없고요. 별의 구성 원소는 당연히 알 수 있죠. 디귿 별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폭이 달라지거든. 알 수 있다. 리을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수는 알 방법이 없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알 수 있네. 답은 3번입니다. 17번 그림은 미지의 별과 어떤 원소 A와 E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 거냐면 A와 E 중에서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보자. 자, 별의 스펙트럼과 완벽히 일치해야 되거든. A를 봐봐. A는 모든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별이 가지고 있죠. 위치를 매칭하게 되면. 그럼 A는 반드시 있는 거야. A 찾았고. B를 보자. B는 지금 뭐가 안 보이냐면 이거 있죠. 이 라인. 앞쪽 이 라인 이게 없죠. 지금. 이 라인 없단 말이야. B는 없는 거야. 완벽하게 다 있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B는 없는 거고. C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인원 라인이 없잖아. 그죠? C도 없는 거야. 완벽하게 다 있어야 돼.
D를 보면 이 두 개 있고 한 개 있고 전부 다 매칭이 되죠. 위에 그림하고 D는 반드시 있는 게 맞네. 그래서 D가 맞고, E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없잖아. 이 가운데 이 라인 없잖아, 그죠? E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A와 D만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죠. 18번 그림은 여러 원소와 어떤 별 X의 스펙트럼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별 X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모두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라네. 자, 수소의 스펙트럼 비교해봐. 라인을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전부 갖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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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수소는 반드시 있는 거고. 헬륨 봐봐. 헬륨 라인을 다 찾아보면 똑같이 다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고 다 있네. 그래서 헬륨도 있는 거예요. 나트륨은 안 보이는 게 있죠. 나트륨 원소는 이 라인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이 라인이 안 보이잖아. 나트륨 없는 거고. 칼슘도 여기 두 개도 안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많죠. 칼슘도 없는 거지. 따라서 별 X에는 수소와 헬륨만 존재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유를 쓰자는 거야. 별 X의 흡수선이 원소의 방출선과,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 원소겠죠. 원소의 방출선과 일치한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19번 그림은 원소 A와 D와 어느 별빛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A와 D는 모두 기체 방정관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 맞죠? 왜냐면 전부 다 무슨 스펙트럼인데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야. 니은 A와 D는 모두 다른 원소 맞죠? 왜냐면 선의 위치 다 달라. 당연한 거고. 디귿. A와 D는 모두 이별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니? 찾아보자고. 딱 봐도 B가 보시면 B 보이시죠? 이 라인이 없잖아 지금. 그죠?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 다음에 C와 D, A는 다 있는 것 같네. 확실한 건 B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 틀렸다는 이야기야. 기응,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0번 그림은 태양과 원소 A와 B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기억. 관측된 태양의 스펙트럼은 연속이 아니죠. 왜냐면 시커먼 게 보이잖아. 흡수선이 맞고요. 니은 태양의 대기 성분에는 B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B의 스펙트럼 위치가 다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이 라인 다 있죠. 이것도 있네. 다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디귿.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선폭을 분석하면, 그치, 폭이지. 이 폭을 말하는 거야, 폭. 이 선의 폭 말하는 거야. 선폭을 분석하면 태양을 구성하는 성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가 있죠. 질량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기은,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B.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21번.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이 갖는 의미로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허블은 은하를 봤을 때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 걸 발견한 거잖아. 중요한 거는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 거리가 짧으면 멀어지긴 하는데 좀 느리게 멀어진다는 거.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는 걸 밝혀낸 거잖아.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2번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지. 이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말 그대로 지구에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지구에서 거리 가까우면 좀 늦게 멀어진다는 거지. 둘 다 멀어지는 건 맞죠? 그게 핵심이잖아. 그걸 찾으라고. 다 뭐냐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주 쉽죠 이것도. 23번 그림은 은하 A와 B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했다는 이야기지. 자,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는 후퇴 속도 V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V가 속도죠. 후퇴 속도. H가 상수죠. 상수. 허블 상수고요. R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적색 편의를 봐야 되죠. 적색 편의 양이 크면 빨리 멀어진다는 이야기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지. 이 관계를 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정지 상태 이 라인이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하 A는 간격이 보이죠? 이 간격이 적색 편의량을 말하는 거야. 이 간격을 말하는 거야. 간격. 그럼 적색 편의량이 은하 B가 더 크기 때문에 은하 B가 은하 A보다 훨씬 빨리 멀어지는 거고, 따라서 은하 B가 은하 A보다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은하라는 이야기야.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고. 1번 은하 A의 스펙트럼에 적색 편이 보이죠? 왜? 적색으로 옮겨갔잖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적색이야. 왼쪽이 청색이고 파장이 큰 게 빨간색이라는 이야기야. 2번 은하 B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죠. A도 멀어지고 B도 멀어져. 왜? 적색 편의가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3번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은하 B보다 크다. 이게 틀렸죠. 은하 B가 훨씬 빠른 거야. 속도가. 왜? 적색 편의량이 크기 때문에. 4번 은하 B는 은하 A보다 우리부터 훨씬 먼 거리 있죠. 왜냐면 은하 B가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있다고.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5번 이와 같은 관측 결과로 허블은 우주의 팽창을 밝혀냈죠.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답이 됩니다. 24번 그림은 거리에 따른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죠. 허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V는 HR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V가 후퇴 속도가 되고 R이 거리가 되죠. 자, X축이 거리 함수, 거리의 축이고 R로 쓸게 Y축이 속도가 되죠. 그럼 H는 뭐겠니? 기울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H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주의 나이를 구하자는 이야기야. 구해보자고. 자, 우리 V는 HR에서 H는 어떻게 쓸 수 있어? R분의 V로 쓸 수 있는 거 맞죠?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함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H가 R이 거리죠. 거리고 V가 속력이거든. 그럼 H는 거리분의 속력인 거잖아.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되거든. 뒤집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시간을 의미하는 거는 H분의 1이 되는 거야. 역수가 되는 거지. 이게 답이 되죠.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 되는 거라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25번. 자,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 다들 외우고 계시죠? 온도는 무조건 감소하죠. 밀도도 감소해야 되죠. 빅뱅이라면. 빅뱅이라는 거는 부피는 계속 증가하는데 물질은 일단은 처음에 다 나왔잖아. 부피만 증가하니까 밀도 감소하는 거야. 입자들이 초반에 다 터졌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감소가 돼야 돼. 답은 4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26번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의 변화를 옳게 비교한 걸 찾아보자는 거야. 찾아봅시다. 자, 빅뱅은 누가 말한 거냐면 가모프가 말한 거죠. 빅뱅. 호일이 정상 우주론이고. 자, 우주의 크기는 둘 다 팽창하죠. 왜냐면 그지? 허블이 밝혀낸 거잖아. 둘 다 팽창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주의 질량은 당연히 빅뱅은 우주 질량 일정하죠. 초반에 다 나왔다는 얘기잖아. 입자들이. 그래서 일정한 거고요. 호일은 증가한 게 맞죠. 계속 생긴다 그랬으니까 별들이 막. 그 다음에 4번 우주의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죠. 정상은 일정하죠. 왜? 부피가 커진 만큼 계속 입자들이 생기니까 일정한 게 맞아. 4번이 답이 되네. 우주의 온도는 빅뱅은 감소가 맞고 정상은 일정한 거야.
부피가 커져서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생겨서 온도를 맞춰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틀렸지. 4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그림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어느 우주론인데 빅뱅과 정상 중에 뭔지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자, 부피는 팽창하는데 공통적으로 입자수가 똑같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5개 있죠. 은하들이, 입자들이. 그러면 입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뭘 말하는 거야? 빅뱅을 말하는 거죠. 빅뱅 우주론. 빅뱅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일정. 입자수는 변화가 없잖아. 일정하고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온도도 많이 감소하죠. 이거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3개를 골라봐야 되겠네. 3개. 1번. 우주는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된 게 빅뱅이 맞고, 2번. 우주의 부피와 질량은 계속 증가하니 부피는 계속 증가하지만 질량은 일정한 거잖아. 그게 틀렸고, 3번. 과거의 우주의 크기는 현재보다 크겠니?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데 작았겠지. 틀렸네. 4번.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낮아지는 거지. 틀렸어. 5번.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들이 계속 생겨서 밀도가 일정한 거는 빅뱅이 아니고 정상 우주론이잖아. 틀렸어. 6번.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관측했죠. 우주 배경 복사잖아. 너무 중요하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7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증거가 맞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하고 6번, 7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표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나와 있는데 바로 찾아보자고. 우주의 질량이 일정한 거 바로 나오죠. 이게 빅뱅이죠. 빅뱅. 그 다음에 나가 증가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고, 자, 밀도 감소하죠. 밀도는 일정하겠네. 정상은. 온도 감소하죠. 빅뱅은. 근데 정상은 온도도 일정하죠. 이거 비교하라고. 기억은 맞죠? 가는 빅뱅, 나는 정상. 니은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므로 기억은 감소가 아니고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감소가 아니죠. 다 풀었죠? 기억만 답이 되네. 답은 1번입니다. 30번. 그림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외우고 계시죠? 가모프 하면 빅뱅이고요. 빅뱅. 위에 써야 되겠다. 빅뱅. 호일 하면 정상 우주론이에요. 그럼 답을 썼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온도와 밀도를 쓰자. 빅뱅은 온도 감소, 밀도도 감소하죠. 정상 우주론은 온도 일정, 밀도도 일정. 이거 쓰면 1번 답이 되겠죠. 2번. 가모프가 주장한 우주론의 증거 2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주 배경 복사.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고요. 두 번째가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3대 1. 이 2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그죠? 31번.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가 가모프의 빅뱅, 호일의 정상이네. 앞에가 빅뱅이고 뒤에가 정상 우주론이야. 기억. 가모프가 주장하는 우주론에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질량은 일정하죠. 틀렸고, 니은 호일이 주장하는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 일정하잖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디귿. 기억 중 기억이 뭔데? 현재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
기억 중 헬륨이 가장 큰 질량비가 아니죠. 수소가 가장 크게 차지하죠. 이것도 틀렸네. 리을 우주 배경 복사는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가 맞지. 맞는 표현. 따라서 니은과 리을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32번. 자, 그림은 어떤 우주론의 모형이죠. 보자마자 빅뱅이라고 바로 나오죠. 왜냐면 이 은하 개수가 똑같잖아. 별들의 개수가. 입자가 똑같다. 개수가. 바로 빅뱅이야. 문제를 풀어보자. 기읒. 정상 우주론 아니고 니은 우주의 평균 밀도 감소하죠. 빅뱅에서는. 디귿 A와 C 점점 멀어지죠.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 거야. 서로. 맞는 표현이고. 리을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는 한 점에서 시작했죠. 빅뱅이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 기억 빼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3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이잖아. 가를 보자마자 정상 우주론 보이실 거고 나는 빅뱅인 거 보이실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바로 알 수가 있고 니은 나에서 빅뱅에서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이건 정상 우주론 이야기하는 거잖아.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당연히 빅뱅의 증거가 되죠. 맞는 표현. 따라서 2번만 답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34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우주론. 가를 보자마자 빅뱅 보이실 거고 나는 정상 보이실 거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두 우주론에서 비슷한 변화는 부피밖에 없죠. 부피가 둘 다 커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둘 다 똑같아. 같이 커진다고. 밀도는 당연히 다르죠. 빅뱅은 밀도 감소하고요. 정상은 일정하잖아. 질량도 다르죠. 빅뱅은 질량이 일정하고 정상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5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우주론. 칸은 가모프가 주장한 거니까 바로 빅뱅. 나는 호일이 주장했잖아. 정상 우주론. 자, 두 우주론의 공통점 쓰자. 우주가 팽창하는 거는 공통점이죠. 우주의 팽창. 차이점 되게 많죠. 뭐 질량을 예로 들게 되면 질량. 그치? 질량은 빅뱅은 일정하죠. 빅뱅은 일정하고 정상 우주론은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밀도를 쓰게 되면 이게 위에가 빅뱅이고 이게 정상이야. 밀도는 당연히 빅뱅은 감소하고요. 뭐 일정하다 이게 쓰면 되고 또는 온도 써보죠. 온도까지. 온도를 쓰게 되면 빅뱅은 온도 감소하죠. 정상은 일정하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 쓰시면 답이 되겠네. 아주 쉽죠. 36번. 그린 가와 나는 허블의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빅뱅 우주를 풍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단추가 ABC는 은하에 해당되는 거고 물결 무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나와 있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억 A로부터 멀어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냐고. 거리 보면 되죠. B는 가깝고 C는 멀잖아. 먼 놈이 빠른 거야. 그래서 B가 C보다 큰 게 아니고 C가 B보다 커야 돼. 틀렸다. 반대가 된 거지 두 개가. 니은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다. 그쵸? 이거 맞죠? 이게 밀도가 크죠? 밀도가 작죠? 부피가 나가 더 큰 거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나에 해당하는 우주가 가보다 높은 게 아니고 나가 온도가 낮아야지. 온도가 낮고 가가 온도가 높아야 돼. 밀도 쓰면 밀도가 이놈이 낮아야죠. 이건 밀도가 높아야 되네. 이거 비교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네. 답은 2번입니다. 37번. 그림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두 이론이고요. 그림 보고 바로 풀 수 있죠. 점선 안에 부피는 동일하대. 근데 간은 보시게 되면 이 부피 속에 입자가 더 생겼죠. 은하들이. 그러니까 뭐가 생겼다는 거니까 뭐라는 이야기야? 정상 우주론이라는 이야기고. 나는
점점 멀어지면서 입자 개수는 3개로 동일하죠. 그럼 나가 빅뱅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지.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문제 볼까? 기호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의 우주 크기는 수축하였고 나는 팽창. 틀렸죠. 둘 다 팽창하는 거니까. 팽창은 공통사항인 거잖아. 가에서 우주 전체 질량은 증가하죠. 정상 우주로는 뭔가 계속 생기니까 질량이 계속 증가해. 맞는 표현이고. 디귿 나의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맞죠. 이게 빅뱅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맞고. 리을 나는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를 설명할 수 있죠. 은하들이 다 멀어지니까 그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죠.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